그 이후로 한참 동안 임리가 안 돌았고 영주권 점수가 올라갔고 좀 그립지 않나? 약간 이런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연구기관 버젯컷이 생겨서 저한테 스폰 비자를 못 해준다. ROI를 회계연도 바뀌면 새로 넣으셔야 되거든요. 새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메일을 놓쳐서 못 받은 거죠. 빅토리아주는 23년도 12월에 끝났거든요. 다른 자리를 만들어 놓고 너는 일을 너무 잘했고 사람들한테도 너무 친절하고 우리 모두가 널 너무 좋아한다. 면접을 잘 봐도 거기 가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정식 퍼머넌트 풀타임 워커가 되었습니다. 저처럼 난리 법석을 노리지 않으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비디오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였다가 영주권 받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제 타임라인에 대해서 한번 오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왔을 때 189, 190, 온쇼어, 오프쇼어, 491, 482 이런 비자가 뭔지도 몰랐고 그냥 가보자, 경험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왔다가 뭐 안맥을 놓치고 EOI를 놓치고 ROI를 놓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인비테이션을 저는 몇 번 놓쳤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뼈맞고 엄청 고생했다고 생각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호주 간호사 이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혹시 진지한 생각은 저처럼 없으셨지만 그 마음이 바뀌실지도 모르는 분들이라면 저와 같은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만들어보는 영상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을 되게 잘 하고 직장 되게 잘 다니던 간호사였어요. 저는 빅5에서 일을 했었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로 나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해요. 제가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빅5에 다니고 한국에서 돈 많이 벌고 직장 뭐 안정감 있고 이런데 왜 호주에 오고 싶은지 왜 호주에 왔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큰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한국에서 간호사인 게 좋았어요. 간호사를 제가 하고 싶어서 간호사를 했고 제가 원했던 스페셜티를 골라서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3, 4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이 스페셜티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싶을 쯤에 다른 스페셜티가 하고 싶어서 부서 이동을 한 3년 넘게, 4년 가까이, 이제 연말부터 시작하면 한 4년 가까이 제가 요청을 했는데 꼭 내년에 해줄게, 꼭 내년에 해줄게 하면서 교육시키시고 뭐 프리셉터 시키시고 차지시키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저를 안 보내주고 그 다음 일을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스페셜티를 옮기고 싶고 나는 이제 다른 과에 가고 싶은데 그게 계속 이 병원에 있으면 안 해주겠구나 이렇게 싶은 거죠. 근데 저는 항상 좀 새로운 걸 배우는 거 그리고 아직 젊으니까 간호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스코프를 넓히는 게 저는 목표였는데 한국 병원에서 내가 부서를 옮기고 싶다고 해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컸고 제가 날짜를 받은 상황에서 나올 날짜를 받은 상황에서 내년 몇 월까지 이렇게 하면서 3, 4개월을 더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 선생님이랑 진짜 친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저 더 이상 미루지 못한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날짜를 픽스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부분에 제가 좀 지치고 제가 배우고 싶은 것을 많이 배우지 못하는 것에 조금 지쳐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간호사 사회가 제가 신규 때보다는 확실히 나아졌어요. 확실히 나아졌다고 저는 느끼고 제가 당했던 것만큼 그렇지 않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도 제가 신규 때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내다 보면 병원이 더 좋아질 거야.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약간은 도돌이표인 부분도 당연히 있고 무슨 우리가 알듯이 뭐 협회 문제도 있고 간호법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었고 또 제가 나올 때쯤에 중환자실 차지 너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차지 너스가 되면 제가 차지가 되면 뭐가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차지가 된 뒤에도 간호사의 업무가 아닌 것 같은 간호사의 업무가 점점 더 들어요. 선생님들이 차지널스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차지널스가 환자 둘러보는 거 외에 뭐 통계도 내고요. 뭐 중환자실 뭐 입퇴원 뭐 통계 내고 감염 통계 내고 뭐 통계 내고 물건 세고 막 기계 세고 별의별 걸 다 해요. 뭐 어디 고장 나면 고장 신고하고 이런 걸 차지널스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차지널스가 됐는데도 이게 뭔가 업무가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제 두 번째 이유고 마지막은 저는 여행 가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방학 때 한두 달씩 무조건 해외에 있었거든요. 근데 일을 한 지 이제 5년, 6년이 막 이렇게 넘어가는데 저는 장기 휴가가 7일을 넘어간 적이 없었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또 우리가 여행을 못 갔잖아요. 한 2년 동안. 그래서 휴가를 받을 수 없는 게 너무 싫어서 저는 좀 일단 휴식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호주로 오기까지 엄청 뭔가 큰 그림 영주권 받고 여기 거주해서 살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빨리 휴식을 취하고 싶고 그냥 일단 나가서 경험해보고 만약에 내가 간호사로 일을 못하더라도 카페에서라도 일을 하고 샌드위치만 싸도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약간 이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충동적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후회한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과 이 다음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처음 호주 들어왔을 때 면허 전환이 이제 호주에 들어와서 완료를 해야 됐던 때라서 면허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로 워홀 비자로 입국을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제가 이제 이전에 해외에 거주했던 이력들이 있어가지고 그 피트웍에서 다른 분들보다 한 2배 정도 더 걸려서 엄청 오래 기다려서 그걸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맥을 신청을 못했던 상태고, 안맥이었기 때문에 영주권 EOI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로 왔었어요. 근데 제가 입국하고 얼마 안 돼서 NEC까지 포함해서 경영, 무경력까지 해가지고 189가 65점 커트라인으로 돌았던 상태였습니다. 제 안맥은 그 다음날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괜찮겠지, 또 돌겠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조금 슬프긴 했지만 그래도 잘 추스렸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한참 동안 임기가 안 돌았고 영주권 점수가 올라갔고 취업도 2023년이랑 그 이후랑은 완전히 달라요. 저는 심지어 연초 연말에 와서 그 뉴그레트 들어간다는 하는 시기 있잖아요. 그 시기에 와가지고 취업 시장이 그냥 아예 연락이 안 오는 약간 그런 시기였기도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저는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냥 워홀 비자로 이것저것 취직해가지고 일을 저는 시작을 했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 다니는 풀타임 직장에서 인터뷰 중에 저한테 스폰 비자가 필요하면 해주겠다 물어봤었어요. 근데 저는 일단 경험을 하러 왔고 오래 있고 싶은지 모르겠고, 그리고 65점으로 189가 나온 상태니까 나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때 그냥 받았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하고 그걸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면접관이 풀타임으로 계속 뭐 일을 하다가 필요하면 연락해 그러길래 저는 이제 나 보험 있네 이런 식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일을 시작하고 투잡을 하고 있었는데 초기 비용을 이제 복구하고 싶다는 마음, 그런 마음에 좀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되게 마음이 지치고 몸이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일하던 그런 바쁨과 환자의 시비어리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제 욕구에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새로운 걸 하고 새로운 걸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병원에 왔을 때 새로운 걸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뻤는데 그런 환자를 저한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오히려 일하는 재미를 못 느끼고 지루하고 약간 한국에서 바쁘게 일하던 그 도파민 터지는 그런 일이 좀 그립지 않나? 약간 이런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내가 중환자실 간호사로서 경력에 도움이 되나? 나는 여기에 앉아고 싶지 않아. 약간 이런 마음이 좀 들었고, 그래서 되게 한국에 가고 싶기도 하고 여기에 남고 싶기도 하고 약간 싱숭생숭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러면 사파리 비자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 하고 병원에 요청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정신 상태로 그렇게 이제 간절하지 않다 보니까 메일을 잘못된 부서에 보내놓고 팔로우를 안 한 거예요. 팔로우를 안 하고 그 부서가 우리 너한테 연락하고 뭐 이러면서 한두 달이 흘렀는데 이제 그냥 확인을 안 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면접 봤던 부서에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HR에 연락을 했던 거죠. 그래서 소통이 잘못되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와중에 빅토리아주가 그 새 회계 연도가 되면서 정부기관 버젯 컷이 생겨서 저한테 스폰 비자를 못 해준다.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스폰을 못 받게 됐고, 약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간절해지는 그런 마음 아세요? 이게 막상 보험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약간 좀 간절한 마음도 들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 가서 바쁘게 일하는 것보단 여기서 천천히 여기에 있는 게 더 낫지, 어차피 CCRN 공부 끝나면 어차피 괜찮아질 텐데 이런 마음도 좀 있어서 위기감이 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빅토리아즈가 새 회계년도 임비를 돌린 때가 있었어요. 190 임비를 돌렸는데 ROI를 회계년도 바뀌면 새로 넣으셔야 되거든요. 새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새로 넣었어요. 넣었는데 이게 메일이 왔었더라고요. 중간에 이제 뭐 전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신청해라 하는 메일이 왔는데, 제가 이제 홈페이지 상에서는 잘 신청되어 있으니까 그걸 그냥 넣어놓고 언제 돌지도 모르니까 그걸 메일 들어가서 확인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신청을 했었어야 되게 사라졌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신청해놓고 다시 막 체크하진 않으니까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점수가 됐는데 190 인비를 그때 못 받았어요. 사람들이 다 저 나왔냐고, 너 받았니? 너 이번에 돌았는데 점수 되지 않니? 약간 이러면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걸 메일을 놓쳐서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약간 트라우마가 생겨서 계속 189, 190 그 인비 AOI, ROI를 계속 들어가서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되게 불안했어요. 이거 진짜 첫 번째 레슨. EOI, ROI 계속 들어가서 확인하세요. 두 번째 레슨. 첫 번째 레슨은 사파리 해준다고 할 때 받으시고, 두 번째 레슨은 EOI, ROI 잘 들어갔는지 계속 확인하세요. 이거 진짜 제가 두 번째 놓친 가장 큰, 세 번째 레슨인가? 세 번째 레슨? 안맥 최대한 빨리 받기. 제가 크리티컬 케어 그거 받으려고 기다리다가 그게 늦어진 건데 NEC로 받아도
나오거든요. 나중에 바꿔도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NEC로 진행했어도 되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레슨, 지금까지 3가지 레슨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제가 여기 남으려면 스폰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2023년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취업이 쉽지 않아요. 그 인터내셔널 널스들 그 리로케이션 피 주는 것도 빅토리아주는 23년도 12월에 끝났거든요. 다른 주들은 아직 주는 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빅토리아주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끝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되게 저는 그런 게 다 끝난 시기에 들어와서 그렇게 취직 자리도 많지 않았고 뭐 스폰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아무튼 그런 시기였는데 어쨌든 남으려고 생각을 했으니까 스폰 해주는 곳을 이리저리 찾아보고 이제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 에듀케이터랑 그 넘이 제 상황을 알잖아요. 그래서 레퍼리 진짜 잘 써줄 테니까 잘 찾아봐라 이러면서 연락이 왔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되게 감동이었던 게 제 에듀케이터가 저를 되게 좋게 봐주고 되게 예쁘게 봐주는 에듀케이터예요. 한참 선배예요. 한참 선배인데 막 너가 한국 갔다가 다른 비자 받아서 돌아오더라도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 놓을 거고 너는 일을 너무 잘했고 사람들한테도 너무 친절하고 우리 모두가 널 너무 좋아한다. 너한테 자리 줄 거니까 속상해하지 말고 비자 잘 구해가지고 이 병원에 돌아와라. 이렇게 몇 분을 와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는 그것만으로도 되게 위로가 되고 감동이었고 그리고 저희 매니저도 이제 자꾸 잘 되고 있는지 와서 물어봐주고 이래가지고 되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아시잖아요. 그 온쇼어 비자면 어떤 주, 특정 주에 거주하고 있으면 다른 주에 비자를 못 넣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맹점인 게 오프쇼어면 엔간한 주들이 이제 다 넣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오프쇼어로 뭐 NSW나 빅토리아나 이렇게 받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일단 빅토리아주에 계속 거주했기 때문에 지역을 옮기더라도 그 온쇼어 그 크라이테리아에 들기가 조금 어렵고 그래서 온쇼어 190을 경우에 빅토리아주에 그냥 계속 있는 게 유리해서 일단 오프쇼어로 내가 아예 호주를 떠나지 않는 이상 그냥 지역을 이동할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빅토리아주 위주로 좀 알아보고 이곳저곳에 한 2시간 내외로 면접도 계속 보러 다녔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면접을 보러 기차를 타고 막 2시간을 가면서 너무너무 가기 싫다는 느낌이 드니까 되게 속상한 거예요. 근데 루럴 지역이 잘 맞는 분들은 이 말이 좀 그렇게 들리실 수 있는데 저는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아요. 저는 도시에 있어야 되고 막 도심 한복판에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주변에 많은 게 갖춰진 곳, 제가 원하면 갈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지금 직장을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떠나야 된다는 게 너무 속상해요. 저는 지금 직장이 너무 지금도 되게 마음에 들고 이 병원에 들어온 거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속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면서 면접을 보러 다니고 면접 보러 갔다 와서 면접을 잘 봐도 거기 가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면접을 잘 봤어요. 그리고 면접을 잘 보고 그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근데 저는 너무 가기 싫어서 그냥 한국 가서 다시 준비해올까? 이런 마음이 있던 상태에서 제가 189 인비테이션을 11월에 받았습니다. 그때 되게 많이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운 좋게 그때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 친구들한테 하도 482고 1899, 190이고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도 이미 다 드러나서 그 한국 갈 때마다 그 새 서류를 뽑아왔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서류를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 롯지를 했어요. 11월 7일에 인비테이션을 받았고 11월 8일에 롯지를 했고 가장 빠른 신체 검사를 잡았어요. 제가 중간에 근무가 있어서 그 며칠 뒤로 잡긴 했는데 11월 13일에 부파에서 신체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신청을 해서인지 준비가 다 돼서인지 저는 2월 5일에 그란트가 났습니다. 여기서 4번째 레슨. 그 바로 롯지 하셔야 돼요. 그 지금 인비테이션 그 전에 23년도에는 그래도 3, 4개월 안에 다 나오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인비테이션 돌고서 9개월이 지났는데도 인비가 그란트가 안 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바로 다음날 롯지했기 때문에 그나마 진짜 빨리 나온 편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되게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그란트를 빨리 받으시고 싶으면 빨리 인비테이션을 그 롯지를 하셔라. 4번째 레슨입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나서 제 워홀 비자가 12월에 끝났는데 그 뒤로는 브리징 비자로 한 2달 정도 일을 하고 그란트 난 이후로는 다시 오퍼레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제 알리고 제 오퍼레터가 원래 워홀 마지막 날 딱 해가지고 레터가 나 있었고 브리징 비자를 한 3개월어치를 받았고 그 사이에 그란트가 나서 그란트 난 걸 알렸더니 그거 기준으로 다시 퍼머넌트. 그래서 저는 결국에 이제 3단계를 거쳐서 정식 퍼머넌트 풀타임 워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워홀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비자에 이제 기웃거렸는지 좀 되게 많이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되게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레슨, 안매 굳이
크리티컬 케어 기다리실 필요 없다. NEC로 받았으면 엄청 빨리 안맥 결과 떴을 거고 그걸로 넣었으면 인비 오히려 짧게 기다렸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였죠? 사파리 해준다고 할 때 무조건 받아라. 사파리 해준다고 하면 거절 말고 받아라.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EOI, ROI 잘 넣었는지 확인 잘 하시라. 그리고 네 번째, 인비 받으시면 로찌 아주 빠르게 하시라. 이게 제가 얻은 교훈입니다. 이게 사실 상황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안맥 크리티컬 케어 뭐 NEC 그거 NEC가 뭐 언제나 달라고 그런 거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수도 있지만 저의 경우 이랬고, 자,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게 전략적인지 골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파리도 만약에 사파리 안 하고 189, 190을 저처럼 기다리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사파리를 놓지 않은 걸 추천하진 않지만, 저처럼 해준다고 할 때 안 하고 이렇게 난리법석일 수 있다. 근데 사파리를 했어도 중간에 189, 190이 나오면 넘어갈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돈은 좀 내겠죠? 그렇지만 저처럼 난리법석을 노리지 않으시려면 사파리 받을 수 있을 때 받으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파리는 기관을 잘 선택해서 받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네, 세 번째는 EOI, ROI 저처럼 메일에 ROI가 이거 진짜 꼭 확인해 보세요. ROI 빅토리아주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명이 그런 일이 있었고, 전산상의 오류로 다시 신청해 달라는 메일이 틱하니 와 있고 그 외에 알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메일 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였던 건데, 제가 그거를 전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잘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그냥 잘 들어가 있는 줄 알았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잘 들어가 있어도 그 메일이 옵니다. 그래서 그 메일 잘 확인하시고, 네 번째는 로찌는 서류를 미리 알아두시고, 저처럼 저는 189 먼저 했던 친구가 저한테 서류 내역을 쫙 보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제가 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 들어갔을 때 다 준비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미리 좀 준비해 놓으시고, 서류 유효 기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준비했던 게 한 5, 6개월 뒤 전이니까 아마 네, 한 3개월 이내 막 이런 기준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준비해서 넣으시라. 이게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이었고, 저는 다음에는 제가 온쇼어로서 189 비자를 지원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했는지, 그리고 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부분이 안맥 코드, 안맥 뭐 경력 인정, 레퍼런스 경력 인정, 뭐 병원 경력 인정, 그 영주권 신체 검사 유효 기간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신체 검사 워홀 신체 검사만 하고 여기서 영주권 의료인 신체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또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정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궁금하신 거 있거나 제가 말한 것 중에 헷갈리거나 잘못 말한 거 같은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